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의 기능 이런 거 관련해서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일전에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의 최근 3년간 상장한 종목들의 주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와 이제 같은 맥락의 것들이에요. 이제 주식시장이 우리 왜 금융시장을 나눌 때 간접 금융시장, 직접 금융시장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제 주식시장은 직접 금융시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중개인의 이제 고객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은행이 위험을 지고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기업이 바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직접 금융시장이라는 기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례들이 보면 공모하는 것도, 주식 공모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죠. 시비를 발행하기도 하고, 신주인수권무 자체를 발행하기도 하고, 그게 다 이제 은행이라는 중개업자를 제외하고, 바로 기업이 투자자에게 하고 서로 연결돼서 돈을 조달해 간다 이거죠.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채권도 또 거의 비슷한 논리죠. 이제 물론 그거는 주관사가 있고,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그 자금을 직접 조달해 가려면 조달해가는 그 사람의 니즈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도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에 최근 몇 년이 아니죠. 지나간 3, 40년간 동안 신규 IPO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몇 년이 지나가고 나면 주가는 저 밑에 가 있고, 장기적으로 난 저 기업이 IPO 할 때 설명했던 기업의 가치, 그리고 그 기업의 꿈,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변화, 그게 맞아서 난 장기 투자할래 이랬던 분들은 돈 잃는 사람이 80~90% 이상이에요. 정말. 아니, 우리가 정말 이거는 우리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저는 꼭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투자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공모주를 해서 몇 년 동안 공모가로 들고 있었을 때 손실 보는 확률이 80% 넘어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연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해서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하여간 이것도 정말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베트남의 전기차 회사 하나 미국에 상장된 적 있죠. 백도어 리스팅 한 거예요. 스펙하고 합병해서 상장했는데 그게 막 한때 현대차 시총이 몇 배를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종가가 6불이든가 그래요. 장중에 그게 막 100불도 넘어가고 막 그랬어요. 불과 한 달 전 일일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처음부터 비싸게 공모를 받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주 지나간 그 성적표를 보면 처참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진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조달처로의 주식시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상생해야죠. 자금을 조달해 갔으면 조달해 준 사람에게 주식 샀으니까 이자는 안 주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게 기업이 성장을 보이든가 또 아니면은 꾸준하게 배당을 주든가 뭐라도 해야,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많이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융 공교육도 없는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 제가 오늘 예전에 한번 이 기업 상장할 때 회사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고 PMO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진짜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 진짜 살다가 저도 주식시장에 한 30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회사 이름은 숨길 거예요. 여기 어떤 회사 피모라는 회사예요. 이제 코스닥 8월 달에 상장한 회사예요. 코스닥 상장사 P사가 11장 초반 약세다.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97% 넘게 97%가 급락했다는 거야. YOY로. 아니 97%래요. 97%. 3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97%래요. 근데 이 회사가 언제 상장을 했냐고요? 8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3분기면 9월, 10월, 8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때 IR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러고 앞으로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장을 한 거예요. 와, 진짜 핫딱지 나서 정말 이건 너무한 거예요. 그때 이 회사 상장할 때 뉴스들을 보시면요. 하려하기 짝이 없어요. 그때 또 AI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 제2의 뭐 어쩌고 팹리스 회사로 어쩌고 저쩌고. 그때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제 회사 이름 말씀 안 드리면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갑을관계를 봐야 된다고. 근데 진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요. 그래서 올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97.6% 감소한 3억 2천 매출이. 영업이익이 아니고 매출이 3억 2천이래. 그런데 시가총액이 상장할 때 몇 조였다니까요. 영업손실 148억을 기했다. 그래, 다른 건 더 얘기 안 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 공모주 거기도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장빨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증시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관계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진짜 이러시면 안 되지. 그죠? 함께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 이게 직접 금융시장으로서 주식시장이 제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투자자들의 신뢰도 높아지고, 우리 주식 투자자가 코로나 이전에 한 500만이다가 그 뒤에 공모주 제도를 개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좌 수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계좌를 가진 국민이 1,400만이래요. 실제로 액티비티하게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하시는 분은 그것만큼 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 특히 젊은 층들이 이런 그 자산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러세요. 그런 거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고 우리 앞날을 위해서 좋은 현상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처음에 성장할 때 이러고 그러면 자본시장 신뢰도가 떨어져서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에요. IPO 하는 기업들 중에 또 그 뒤에 잘 올라가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IPO는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 마중물 삼아서 더 물의 양을 증가시켜서 국민들에게 부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기업의 부를. 그런 선기능의 자본시장이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소망하고 이거 제가 깜짝 놀라서 그래요. 진짜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상장하고 나서 바로 이런 실적이 안 나오고요. 한 1년쯤까지는 그래도 체면을 좀 차리게 한 20, 30% 전년 대비. 왜냐하면 상장하기 위해서 이제 몸단장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거를 거품을 좀 살짝 빼고 그 뒤부터 이제 뭐 플랫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 우리 결혼을 치면 결혼하자마자 엄청 비싼 청구서를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공모주 투자하실 때 공모주에 사업 설명서가 빼곡히 첨부되어 있잖아요. 그거 찬찬히 읽어보시고 이왕이면 세상의 변화에 맞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투자하셔야 돼요. 공모주가 다 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좋은 기업들은 또 공모할 때 인기 없는 기업이 훗날에 또 많이 오르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또 이제 주식시장을 볼 때
주식시장 여기가 IPO 대가 오면 여기 이제 유통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전이 이제 발행시장이잖아요. 발행시장에 가면 이제 처음에 엔젤 투자하시는 벤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시드머니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A, 시리즈 B, 그 다음 프리 IPO 투자 이렇게 계속 그 안에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이분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면 IPO예요.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나라의 산업 발전에서 보면 그냥 또 그거를 또 이런 거를 왕창 무시할 수도 없어요. 뭐가 또 씨앗을 해서 이렇게 커야 되니까. 그런데 IPO를 목적으로 해서 많은 그 비상장에서 상태에서 활동하는 그 창투사, 그 다음 신기술 조합, 그 다음 뭐 증권사의 어떤 PI팀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평균 성공률이 얼마 높지 않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그리고 또 한국 증시를 걱정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우리 그분님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깨어있지 않고 공부 안 하면 진짜 눈 뻔히 뜨고 있는 데서 코 베어가요, 여기는. 지금도 보면 무슨 사기, 뭐 최근에 무슨 또 희대의 사기판이 하나 벌어졌죠, 그죠? 누구랑 뭐 해가지고 보면.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 돈도 많고, 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낮은 소비자분들이 많으시구나. 지금도 매일마다요, 보이스피싱이 당하는 게 엄청 많아요. 저한테도 문자 수시로 날아와요. 종목 찍어준다고. 심지어 며칠 전에는 나를 사칭한 문자도 진짜. 탐쌤에 종목 찍어주게 한대요. 정말. 경찰이 똑똑하면 도둑수가 좀 줄겠죠, 그죠? 도둑수가 좀 줄 거예요. 우리의 부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가 여러분들은 주식 쉽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아이고, 뭐 사서 오르면 팔고, 문드리면 사고, 뭐 막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세상에 덫이 얼마나 많이 놓여져 있는데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하도 욱해서 제가 좀체 욱 안 하는데 이건 정말 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또 말이 많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속지 마세요.